나서 어디로 수출이 많이 되고, 쌀은 어떻고, 뭐 철강석은 어떻고, 석유는 어떻고, 뭐 그런 경제에 관련된 현상들이 있잖아요. 세계의 공업적 같은 것들. 그 부분을 합쳐서 만든 게 경제지리예요. 그래서 경제지리를 항상 꼭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세계지리 배우잖아. 또 한국지리 3단원 세계지리 배우고 나면 경제지리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점수가 세계지리 한국지리랑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 과목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3지리 할 사람은 3단원에 조금 무게중심을 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힘을 써니까. 따로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3단원에서는 인경활동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 4단원으로 가면은, 자, 4단원 이름도 역시 감이 안 잡히죠. 생활권의 형성과 변화예요. 뭐하는 잘 모르겠잖아. 그냥 경제활동, 먹고 사는 문제를 배웠으니까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 단어를 봤더니 인구, 도시, 사람이 우리나라 땅을 어떻게 바꿔가느냐? 지역 개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어 자체가. 자, 그래서 5단원에 오게 되면, 자, 5단원 이름이 뭐예요? 5단원. 그건 6단원이잖아. 여러 지역의 생활이죠. 여러 지역의 생활.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 지역을 배우게 될 건데, 자, 우리 한국지리 진도는 5단원 앞에까지만 하면 다 끝나요.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5단원 첫 번째 작은 단원 이름이 뭐예요? 5-1. 수도권이죠. 그래서 수도권을 볼게요.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냐면, 수도권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수도권의 인구, 수도권의 산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봐봐. 수도권의 인구. 4-1에 보면 인구 단원이 있죠. 앞에서 적었단 말이에요. 수도권의 산업, 경제, 3단원에서 경제할 때 적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5단원은 2단원, 3단원, 4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조금씩 빼와가지고 지역별로 묶은 거예요. 수도권 지역, 농촌 지역을 학교 그러니까 평야 지역, 그 다음 산간 지역, 해안 지역,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5단원은 4단원까지만 해놓으면 그냥 쓱 넘어가면 돼요. 선생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시간이면 끝나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4단원이 끝나는 거지. 한국지리는 양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6단원 한번 볼게요. 자, 6단원 제목이 뭐야? 네, 국토통일의 과제와 노력. 자, 이걸 두 글자로 바꾸면 북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북한은 여러분들이 느끼게 한번 생각해봐. 올해 시험지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북한 시험지에 나올까 안 나올까? 자, 북한이 시험지에 나오는 경우는 북한과 사이가 좋을 때일까 나쁠 때일까? 좋을 때죠. 자, 지금 북한과 사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는 않지. 좋다라고 말하려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갔지만 김정일하고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사진도 찍고 뭐 그럴 때가 좋은 거고, 지금은 대선 정당이 박혀있고 건강한 거 아닌 국가잖아요. 다시 지금 박혀있잖아. 지금 사이가 안 좋아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또 우리 이 아저씨가 대통령이 된 뒤로 한 번도 북한 문제는 안 나왔어요. 이 아저씨 인기 아직도 많이 남았죠? 아마 안 나올 거야. 99.98%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어려운 건 아니고 이렇게 지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냥 머릿속에 대충 단어 만드세요. 지금 계속 할 거니까 지금 확실히 만드는 건 아니고 어차피 차이를 배우면서 저절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담이에요. 담은 5개만 만들면 돼요. 5단원까지.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여기는 경제지리로 떨어져 나갔다고 그랬죠. 근데 아예 안 배울 수는 없어서 경제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와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경제지리를 말하는 거지 한국지리에서 이 단원이 어렵게 안 나와요. 그것도 유의한 점이 하나죠. 네, 그럼요. 네. 경제지리 선택하면요. 네. 그런 거 지금 선택했지. 그냥 세계지리도 저한테 하세요.
아니, 어차피 지리라는 게 선생님이 한국지리 교육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 지리 교육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나오면 당연히 한국지리, 경제지리, 세계지리, 지리 붙은 건 최소한 다 아니까. 다 알다는 여러분들 가르쳐 줄 정도 설명할 정도로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세계지리한테 여쪽으로 가면 가야 되는 거고, 그분이 바쁘다. 또는 그냥 바쁘다 그러면 생각도 상관없다고. 해서 물어도 상관없다고. 근데 경제지리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어요? 세계지리를 많이 가르칠까? 경제지리를 많이 가르칠까? 세계지리. 그렇죠. 근데 수능에서는 경제지리를 더 많이 봐요, 애들이. 세계지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한테 쉬울 수 있어, 세계지리가. 근데 세계지리는 거의 암기 과목이에요. 우리 한국지리만 해도 한 번이잖아. 근데 세계지리는 미국의 농업 이해가 아니라 외우는 거죠. 미국의 농업 이해가 아니라 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암기 과목이라서 세계지리는 여러분들처럼 인내력 좋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좀 잘 나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해서 세계지리보다 경제지리 많이 하더라고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모든 사회탐구 과목 가운데 가장 선택을 적게 하는 과목이 뭘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국사? 세계사? 세계사도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법사. 법사가 제일 선택이 적어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게 세계지리예요. 아무튼 세계지리가 인수가 별로 없어서 지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과목명 자체를 아예 바꾸자. 예를 들면 세계지리 대신에 여행지리라고 바꾸면 애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 여행지리 좀 탄탄하니까 관광지리로 바꾸면 안 될까? 라고 실제로 서울대 교수들이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여론이 대세는 여전히 세계지리죠. 아무튼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1단원만 좀 더 풀어볼게요. 우리가 배울 내용이니까. 자, 우리가 1단원 국토의 이해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 모두에서 8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차례대로 적어볼게요. 자, 당연히 처음 나오는 내용은 지리란 무엇인가? 뻔한 내용이지만 한번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지리를 공부할 때 학자들이, 우리가 말고 학자들이 연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땅을 자기 입맛에 맞게 나누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상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 연구를 하고 싶어. 그럼 광명시 안에서도 전체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상업이 활발한 상업지구를 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땅을 갖다가 일정한 특성에 따라서 나누는 걸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지역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건 아마 이라면 안 나왔을 거예요. 그 지역을 나누는 기준, 방법, 각각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지리라는 건 땅 위에 자연 환경을 배운 다음에 그 위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뭘 공부하냐면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자연관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환경결정론, 환경가능론, 생태학 그런 것들. 자, 그 다음 또 뭘 공부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 시간 상도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 문제 풀 때 또는 뭔가를 할 때 당연히 지도죠. 그래서 네 번째는 지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지도. 자, 여러분 지도 혹시 어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좀 축착이라든지 등고선이라든지. 사실 여자반이라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세요. 선생님 예전에 TV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지리 공간 감각이 좀 떨어진대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어, 선생님. 영문고는 남자 합반이란 거 알죠? 합반이어가지고 얘들한테 물어본 거야. 과연 동쪽이 어디냐? 교실에서 아무 그런 정보 없이, 또는 서쪽이 어디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영문고는 가본 적은 별로 없겠지만 이 복도 쪽 창가 쪽으로 해가 이렇게 져서